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TV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취임식을 가졌는데요. 오늘 오전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취임식장에, 행사장에 참석을 하셔서 인산인해를 이룬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취임식이 끝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여의도 역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갈 때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를 보면서요, 우리 역대 대통령, 그리고 미국과 영국의 어떤 대통령과 수상들의 취임사와 한번 비교해보는 논평을 한번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부터 한번 살펴보죠. 취임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말을 합니다. 민주주의의 위기로 이 위기를 가져오는 가장 큰 원인이 반지성주의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했고요. 이건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 이게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린다, 이런 진단을 했습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유라는 그 어떤 가치를 존중을 해야 되는데,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해야 하고 재발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유는 보편적 가치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는 국내 문제에서 우리나라가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약과 빠른 성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다.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의 자유를 확대하고 우리의 존엄한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반도의 어떤 위기에 대해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도 그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아시아와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런 이제 멘트를 하셨고, 마지막으로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끝맺음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 다른 대통령 취임사들과 한번 비교해 보면서 뒤쪽에 가서 후반부에 또 논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레이건 대통령 취임사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아시는 것처럼 영국의 대처 수상과 함께 80년대 초에 전 세계 신자유주의 물결을 가지고 온 분이죠. 레이건 대통령의 취임사는 아주 구체적입니다. 목표가 명확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중간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의 그 큰 주제는 경제 회복 그리고 애국심의 발로, 이런 겁니다. 자, 이 멘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를, 이제 미국 경제를 둔화시키고 생산력을 저하시켜 왔던 장애물을 제거하고자 제안한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을 합니다. 지금은 이 산업의 거인을 다시 깨우고, 미국이라는 산업의 거인을 다시 깨우고, 정부를 자기 분수를 넘지 않도록, 즉 작은 정부를 구현한다는 것이죠. 그 앞에 이제 민주당이 큰 정부를 구현했기 때문에 공화당 정부는, 보수당 정부는 작은 정부를 제안한다. 우리에게 마치 징벌과 같이 과해진 과세 부담을 줄일 때다. 세금 줄이겠다는 거죠. 작은 정부의 어떤 아젠다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대한 과제들이 있는데 이 원칙들에서 절대 타협이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적으로 잠정적인 적으로 여겨질 수 있는 자유의 적들에게는 평화야말로 미국민의 가장 높은 열망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평화를 위해 협상하고 희생할 것이다.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선언을 합니다. 이 당시만 해도 이제 소련이라는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미국민들의 애국심을 자극하는 말씀을 하죠. 마틴 트랩토우라는 한 젊은이를 소개하면서, 이분은 이제 1917년에 미군으로 이제 복역하신 분인데요. 1차 대전 때 참전을 했다가 이제 참전 중 전사를 하신 분인데,
그의 어떤 그 주머니에 들어있던 일기장을 인용을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썼다고 하네요. 미국은 이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일하고 구출하고 희생하고 인내할 것이며 마치 이 전쟁의 모든 문제가 나 혼자에게 달려있는 듯이 최선을 다해서 기꺼이 싸우겠다.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애국심을 불러일으키죠. 자, 영국의 대처 총리 한번 볼까요? 대처 총리는 이제 총리로 이제 여왕이 새 내각을 구성하라고 요청을 하면 그 요청을 받아들이면 총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우닝 10번가 이제 총리 집무실로 가다가 기자들과 만나서 나눈 최초의 인터뷰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분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짧지만 전체적인 인터뷰 내용은 짧아요. 그런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현재 기분이 어떠세요? 이렇게 물으니까 매우 흥분되고 책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할 일이 뭔지를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합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실을,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그리고 모든 영국 국민에게 이 말을 하고 싶다.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 함께 노력해서 우리가 영국 국민임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 나라에 봉사해서 이 나라를 강하게 만들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는 이겁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이죠. 아주 목적이 뚜렷합니다. 자, 그럼 우리 건국 대통령이라고 일컬는 이승만 대통령 취임사를 한번 볼까요? 아마 우리가 이제 건국을 하면서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는 취임사인데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동포들이 각자 자기의 몸을 잊어버리고 국민된 신성한 직책을 다하도록 맹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때는 또 이런 말도 하십니다. 우리 생명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평안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감히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모두가 희생적으로 공헌할 때입니다. 구체적이죠. 아주. 자, 박정희 대통령 한번 보겠습니다. 근대화의 출발을 알린 박정희 대통령. 1인당 소득 100달러로 가자. 국민의 계몽과 의무를 촉구했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민은 질서 속에 살면서 정부의 시혜를 기대하기에 앞서서 스스로 의무를 다해야 한다. 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조국에 대한 사랑,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없으면 가정의 화목과 우애도 이룰 수 없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구체적이죠. 아주 산업화의 역군입니다. 자, 김영삼 대통령 한번 보겠습니다. 곧 위로부터의 개혁이 시작될 것입니다. 자, 하나의 군부 세력 해체, 금융실명제 도입, 지금은 없어졌지만 조선 총독부 건물로 쓰였던 중앙청 건물 철거, 이런 거 보면 역사 개혁 등등 위로부터의 개혁 시원하게 추진한 대통령으로 기억이 되죠. 자, 김대중 대통령도 이런 말씀하십니다. 작지만 강력한 정부가 목표. 왜냐하면 IMF 위기가 왔죠. 그래서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정말 힘을 썼었죠. 작지만 강력한 정부가 목표. 그래서 이겨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 한번 볼까요? 5년 전입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우선 권위적인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습니다. 준비를 마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퇴근길에는 시장에 들러 마주치는 시민들과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때로는 광화문 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습니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나야 합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대화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서 일을 맡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렇게 취임사를 하셨네요. 공감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는 지금 5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역사를 이렇게 단기간에 빨리 시급하게 성급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안 된 게 많은 것 같아요. 광화문 대통령 시대
열었나요? 구중궁궐 청와대에 계속 안에 계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뭐 광화문 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다. 뭐 전혀 아닌 것 같아요.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끝나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 편만 챙긴 거 아닙니까? 자기 편은 내로 남불식으로 다 보호해주고 그렇지 않은 상대 진영에는 가혹한 어떤 조치를 하신 건 아닌가요? 자, 시청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를 미국 레이건 대통령, 영국 대처 총리,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와 한번 이렇게 비교해 봤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에서 이제 좀 특이할 만한 부분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아주 강조한 점이죠. 높이 살만합니다. 뚜렷하죠. 지향점이 뚜렷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입장이 있어야 하겠지요. 그런데 약간 아쉬운 점은 이걸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우투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들로부터의 어떤 애국심, 그리고 이를 이끌어가는 결단력, 의지, 뭐 이런 걸 좀 더 강조했었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어떤 시대적인 3대 소명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는 촛불 적폐 청산. 두 번째는 87년 체제 종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정치 개혁. 이렇게 저는 봅니다. 지난 5년간 촛불의 이름으로 엄청난 폐악질이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직전 어떻게든 좀 빠져나가 보려고 검수완박 통과시키는 거 보십시오. 정말 실망스럽기가 그지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촛불 적폐 청산에 나서지 않으면 국민들이 검사 출신을 바로 대통령으로 뽑아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촛불 적폐 청산. 두 번째, 87년 체제의 종식은 사실은 권위적인 대통령제의 해체 또는 권한 분산이 되겠는데요. 논란은 있지만, 취임 첫날부터 바로 용산으로, 출근하시는 모습을 보면 청와대 구중궁궐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죠. 물론 그 과정에서 의견 수렴을 조금 폭넓게 하지 못한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지만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 용산으로 바로 출근한다. 라는 점은 87년 체제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으로 보이는 권위주의적인 대통령제 문화를 좀 청산해 보겠다. 좀 완화시켜 보겠다는 의지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정치개혁인데, 정치개혁은 결국, 이번 6.1 지방선거나 2년 뒤에 있을 총선에서 어떤 새로운 어떤 정치 세력의 등장을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걸 할 수 있다면 윤석열 정부는 성공한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를 못하거나 또는 힘들어서 이를 회피한다면 이건 실패한 정권으로 남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실패하면 그 다음 차기 정권은 아마도 최악의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취임을 축하드리면서 국민들과 함께 잘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남을 수 있도록 한번 기원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이영풍 TV였습니다.